부천 링거 사망 사건,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사건의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현장에서 당시 여자친구가 혼자 살아남았는데 타살 의혹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천 링거 사망 사건, 혼자 살아남은 여친. 지난해 10월 20일 A씨 30세의 남성이 여자친구가 밥만 먹고 올게 라는 말을 하고 가족에게 간편한 옷차림으로 집을 나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여자친구는 31살이고 간호조무사였다. 다음 날 이 남성이 부천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고 그 옆에는 의식을 잃은 여자친구도 함께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 남성의 오른쪽 팔에는 2개의 주사바늘 자국이 있었고 주변에는 빈 약물병이 함께 발견이 됐었다. 수사 보고서에 나와요, 이 내용. 당시에 함께 발견됐던 여자친구는 이렇게 진술했어요.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었다. 경찰은 현장의 약물이나 여자친구의 진술을 보고 이거 동반, 자살, 같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구나라고 추정을 하고 이 여자친구를 그냥 불구속으로 귀가 조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A씨 유족들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호소를 합니다. 이것은 자살이 아니다. 여자친구가 명백히 살인 사건이다. B씨는 과거 근무하던 병원에서 프로포폴, 소염 진통제, 항생제, 주사기 등을 훔친 사실도 있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사망한 남성의 부검 결과 프로포폴, 소염 진통제 등이 치사량 이상으로 투약했다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결국 사인은 치사량 이상으로 투약을 해서 심장마비. 당시 B씨의 약물 투약량, 여자친구의 약물 투약량은 이에 반해서 치료가 필요한 농도의 이하 수준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 백지호 팀장님. 처음에는 이 수사 당국이 여자친구와 남자친구가 뭔가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함께 하려는 것 아니냐. 그 과정에서 유족이 반발을 했는데 부검 결과가 반전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부천 원미경찰서에서는 이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죄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 이게 뭐냐면은 이제 형법 253조 우리 김강장 변호사 계시지만 위기나 이력으로서 촉탁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해가지고 결국 도와줘서 사망케 한 거거든요. 하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 사건이 잠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자, 30세 된 남성이 연인 관계에서 촉탁으로 인한 승낙을 받아서 사망케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불구속 된다고 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연상이거든. 31세의 간호조무사는 여러 가지 형태로 보면은 소위 프로포폴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뭡니까 리도카인, 수면 마취제 성분,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소염 진통제라고 하는 부분 있죠. 이 디클로페나기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부검 결과 어떤 게 나왔냐면 치사량이 훨씬 넘는 이런 약품들이 주입이 돼가지고 결국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다고 하는 부분은 그리고 여자친구 본인의 몸에서는 아주 소량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당사자 신고자인 31세 된 간호조무사에서는 치료 농도 이하 극히 이거는 전혀 성분이 주입 하나 마나 어떤 그 신체 영향이 전혀 없는 형태로 발견이 됐어요. 그 혈액 검사에 그렇다라고 하면 목적이 과연 남자친구가 나를 죽여달라고 해서 죽였느냐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정말 그 촉탁 승낙 살인을 가장한 그런 형태로 살인을 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어쨌든 본인이 어느 정도 시인을 하고 있고 또 30세 된 남성이 사망을 했으면 이게 과연 불구속될 상태인가 저는 수사를 했던 사람으로서 상당히 의외라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수사 내용이 조금 뭔가 의아스럽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사를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불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하고 재판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비판이 있는데 어쨌든 이 여성은 굉장히 자유롭지 못한 그런 형태의 범죄 심리가 있었다라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예. 살해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 백준 팀장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유족 측이 제기한 의혹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평소 피로회복에 좋다며 약물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에게 투약하고 동생의 친구들에게도 주사를 권한 적이 있다. 또 자주 술을 마시는 사진을 SNS에 올렸고
모녀 데이트를 즐기고 있고 그 여자친구의 가족들이 고깃집에서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는 영상과 사진까지 올라왔다. 내 남동생은 사망했는데 태연하게 술을 먹고 있다. 이것도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유족 측은. 그러니까 지금 그 심신미약으로 인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누나가 지금 국민청원을 올렸죠, 청와대에. 근데 굉장히 지금 이게 파급력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응원 내지는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남자친구가 사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삼겹살에 소주 파티를 하고 웃는 얼굴을 SNS에 뭐 인스타그램에 올린다라든가 이런 어떤 그 행태가 과연 예. 제대로 된 그런 어떤 개념이 있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3년 된 동거남이 있다는 그런 지금 진술도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어허. 이런 부분에서는 뭔가 모르게 수사가 좀 제대로 돼서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얘기가 있죠. 예. 지금 베테랑 현장 수사반장님의 이야기 들었는데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둘이 있는 상태에서 한 명이 사망을 했을 때 항상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예. 그래서 이게 과연 자살 방조냐, 아니면 촉탁살인이냐, 아니면 일반적인 살인이냐, 이게 이제 법률적 쟁점이 항상 돼요. 그래서 아마 처음에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구속이 안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여자친구가 나도 자살하려고 했다. 그런데 자기도 링거를 꽂은 자국이 있었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일어나서 보니까 링걸이 빠져 있더라. 그래서 나는 결과적으로 치사량에 투입이 안 된 거다.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자살 방조구나.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법조 실무는 자살 방조 경우에는 구속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구속을 하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제 촉탁살인 자체는 상대방이 나에게 죽여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래서 내가 치사량 이상의 약물을 투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을 사망케 하면 이제 촉탁살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경찰이 촉탁살인을 입건했는데 지금 이 여자친구가 간호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위의 증언들에 의하면 진술들에 의하면은 이건 피로회복에 좋다면서 주사 놔줄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자친구가 원래는 이제 빚이 많고 좀 약간 인생이 좀 힘들게 살았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예. 그다음에 자격증도 따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살할 그러니까 남동생이 아니다. 유족 그렇죠. 주장은. 유서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굉장히 집착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집이 어디냐고 그러고 뭐 집에 있다고 하면 영상통화하자고 하고. 근데 그런 걸 보면 유족 씨는 그런 주장이에요. 남자친구가 얘한테 피로회복에 좋으니까 주사 한번 맞아라 해놓고 주사를 놓고 마치 자기도 자살하려고 한 것처럼 거짓을 꾸민 게 아니냐 그런 유족이 의심을 여자친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꾸몄다라는 게 유족 측의 의심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건의 대부분은 살아남은 사람은 결국 자신을 자살 방조로 이걸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가장 처벌이 적거든요. 그런데 사실 둘만 있었기 때문에 이걸 살인이냐 아니면 촉탁살인이냐 자살 방조냐 이걸 굉장히 밝히기가 어려워요. 예. 사실은 뭐 하나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지금 검찰 손으로 넘어가서 검찰 선에서 과연 이 사건이 어떤 전말로 전개가 될지도 저희가 한번 취재를 해서 여러분께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